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상당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내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에 간신히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도 어수선하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한참 잘 나가다가 상승세가 꺾여서 그런지 폭락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오늘은 3월 폭락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삼성전자가 3월에 폭락하면 그때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사는 게 나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에 폭락이 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3월에 폭락이 온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3월 16일부터 풀리게 될 공매도를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여기저기서 3월에 폭락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번복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공매도가 확정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3월 폭락설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매도가 풀린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고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공매도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 공매도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큰 호재가 뜬다면 주가는 공매도를 무시하고 폭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조차 없는 변수가 무수히 많은데 3월에 공매도가 풀린다고 해서 폭락할 것이 뻔하니까 그때 저가에 매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월 16일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폭락이 진짜 온다면 정확히 3월 며칠에 사는 게 좋을까요? 3월 16일 당일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 19일, 25일, 30일?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혹시 폭락장이 길어져서 4월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4월에 사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4월에 사야 된다면 4월 며칠에 사야 될까요? 혹시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공매도가 오기 직전까지 주가가 50% 상승하고 공매도가 풀리고 나서 10%밖에 안 빠질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공매도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3월에 다시 허용된다고 해도 주가가 폭락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폭락이 진짜 온다고 해도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폭락이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매도 직전까지 삼성전자가 12만원까지 갔다가 공매도 후에 11만원으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13만원까지 갈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이건 저도 모르지만 가능성이 제로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를 치던 시절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가가 500까지 간다, 300까지 간다, 심지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 분할 후 가격으로 8,0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000원이던 시절에도 주가가 한참 더 빠진다고 했었고 엄두가 안 나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매수를 못하던 시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폭락설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고만 있었어도 11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4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초토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한참 더 빠질 거라는 얘기가 무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인 예측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주식에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죠. 솔직히 그 불확실성은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폐업을 했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급여가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진자는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결론은 3월 대비 삼성전자 주가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은 4배에 올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2배 오른 것은 솔직히 다른 종목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위기는 기회였고 아무리 큰 폭락장이 와도 결국에는 다 뚫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게 주식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냥 네이버 가서 20년 차트만 펼쳐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히려 3월에 주가가 아주 많이 빠졌을 때는 다들 그렇게 몸살이다가 지금 웬만한 종목 2배에서 5배에 오르니까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덜 먹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왠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폭락장에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서 모두가 안심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또 거품이 빠진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 빠질 거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공매도가 풀리면 폭락할 거라고 합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7만원 막 찍었을 때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까 현금화 시켜야 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죠. 폭락할 때는 위험해서 안 되고 폭등할 때는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안 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40년 동안 1000배 넘게 올랐고요. 12년 동안 11배 올랐고 9개월 동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락장이 두려우면 주식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폭락장은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한다는 것은 언제 큰 사고가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면 차 운전은 안 하는 것이 맞겠죠. 빙판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칠까봐 두려우면 집에서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래서 위험하고 저래서 위험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잠재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올 수 있지만 정작 정확히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정확히 언제 올지 예측하고 피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이면 세상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겠죠. 물론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100%일 수는 없는 거고요. 1%의 확률이라도 그게 나한테 걸리면 10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휘둘리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폭락장을 얻어맞는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20년 장기 투자할 생각이라면 폭락장을 피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폭락장 얻어맞을 각오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자, 결론은요.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은 주식에서 필요한 자세지만 정확히 언제 폭락이 올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워런 버핏보다 더 유명해져 있을 거고요.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폭락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거죠. 주식을 하는 동안 폭락장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고요. 누가 더 대응을 잘하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자,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